네, 부동산도 봄, 여름, 가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에 계십니까? 다 추수하고 정말 곳간에 곡식을 많이 쌓을 정도로 부동산 경영 잘하셔서 지금 가을, 풍성한 가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목을 과거에도 부동산 규제와 금융실현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과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20대, 30대 아직 좀 뭐라 그럴까 한참 일하고 뭐 내 집 마련을 보기보다는 좀 저축하고 종잣돈 모으시는 분들 모두에게는 적합한 질문은 아닌 것 같지만 40대 중반, 60대 드시는 분들 여러분 지금 당신은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부동산 규제 그리고 금융 실현기에 뭘 하셨고 어떤 투자를 하셔서 얼마나 정말 안정된 생활을 꾸려가고 계십니까? 부동산도 한 축으로 보면 실현과 그리고 정말 노력하는 시기 또는 운때기가 좋다고 그러죠. 운이 맞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보죠. 과거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IMF 1997년이죠. 97년 IMF에서 정말 있는 부동산을 다 내다 판 시기가 있었죠. 어떻든 못 팔아서 안달의 시적 폭락을 했었죠. 그리고 한 3년 지나면서 2020년 바닥 다지고 그 다음에서부터 2021년, 22년 정말 줄기차게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2007년 최정점을 지나면서 2008년 리먼 사태 또 미국발 리먼 브로더스 모기지 은행이 파산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절퍼덕했죠. 이 시기에 2009년, 2008년, 9년, 2011년 이때 아마 경험해본 사람들 꽤 많았을 겁니다. 이때 부동산을 가지고 팔지 못해서 전세를 끼고 막 그래가지고 소위 영어 지금은 안 쓰이는데 그때 당시에 하우스 푸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말로는 집을 가진 자의 가난함, 집 거지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12년, 13년 바닥을 거치면서 14, 15, 16, 17, 18, 19, 20, 21 지금 현재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지금 과연 이 IMF와 리먼 사태를 겪으면서 부동산 가격 폭락했을 때 아니면 뭐 가격이 좀 좋아졌을 때 과연 내 집 마련하고 왔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항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이와 더불어서 같이 움직인 전세시장 과연 전세시장도 오르고 내리고 해서 매매가와 이 전세가의 차이를 전세 갭이라고 하죠. 갭 투자로 얼마나 왔을까요? 과연 이 어려운 시기 99년, 97년 또는 또 이 어려운 시기 2008년에서 2021년, 2011년 이 어려운 시기에 집을 다 내다 판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그때 시기라도 내 집 마련했더니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잠시 우울했지만 지금까지 우울할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내다 판 사람 슬프고요. 산 사람들 기쁩니다. 내다 판 사람들 슬프고 갖고 있는 사람들 기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다 판 사람도 슬프고 그리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종부세, 재산세 이거에 압박에 힘듭니다. 지금은 집이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듭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은 한 주택 가진 사람들은 큰 근심 없이 행복하고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무거워서 힘들고 집이 없는 사람은 소위 뭐 요즘 벼락거지 됐다고 해서 우울한 상황입니다. 과연 지금부터 또 10년이 흐르면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겨울이 온다면 또 여러분들은 봄, 여름, 가을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운에 맡기는 인생 그런 거보다는 좀 더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져서 무관심했던 분들 집 없죠? 관심을 가지신 분들 그래도 어떻든 대출 받아 전세 끼고
월세 살면서 전세 자금 대출 받으면서 이자 내가면서 부동산 간신 가져왔던 분, 그래도 내 집 마련 하나 하신 분들 지금 미우나 고우나 내 집이고, 어쨌든 내가 너 자녀분들 키울 수 있는 집, 어려워도 그래도 따뜻하게 끝나고 나면 이 어려운 시기에 가서 집 뭐 이사 가라는 말 하지 않고, 전세값 올려달라, 월세값 올려달라 말 하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사는 내 집 마련하시는 집 사는 사람들 괜찮죠? 거기다 대고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은 가격 5억, 6억 올라 있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5억, 6억 이거 모으려면은 평생 일한 퇴직금보다 다 보태도 안 돼. 하나 퇴직금 하나 안 써도 이거 살 수가 없는 시기죠. 저는 이제는 지금부터는 또 다른 10년 후, 5년 후, 10년 후, 15년을 또 준비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련은 옵니다. 반드시. 그러나 시련은 짧고요. 행복한 시간이 길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보면은 내리는 시간은 짧았고요. 오르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역시 2008년에서 2011년 내리는 시간은 짧았고요. 2013년에서 2021 오르는 기간은 길었다라는 부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짧게 내리고 오를 걸로 보여집니다. 과연 어떤 타이밍에 내 타이밍에 내 집 마련해야 될까요? 주판 두드리시는 분들, 너무 비싼 거 아닌 이상은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면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그리고 너무 비싼 데 가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맞는 데에서 가장 좋은 위치 사는 걸로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금융 시련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고민을 해야 될 거, 세상이 무너져도 내 집 한 채는 보유하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내 집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봤을 때 부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격 좀 오르면 야 이제 가격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집을 팝니다. 그리고 전세 끼고 기다립니다. 늘 침묵 속에서 나는 전세 살고 있으니까 집값 오를 때 내 떨어지고 나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이듯이 집값도 내 마음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괜히 홀라당 팔아먹고 전세 사시는 분들 계속 전세 살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두 번째,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지역에서 최고 집에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참 어려운 말이죠. 가급적이면 정말로 어차피 한번 집을 사잖아요. 내 집 마련하면 팔아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능력이 된다면 좋은 지역에 사놓고 전세 살다가 모아가지고 가려고 하십시오. 만약에 낮은 지역에서 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위쪽 지역 가라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더 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그리고 자녀가 아직 어릴 때는요, 가급적이면 조금 비싼 데 사놓고 몸테크 좀 하세요. 월세 전세 사시면서 아니면 좀 멀리 사시면서. 그러나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는 꼭 그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때쯤 가가지고 뭐 아이가 2~3살인데 중학교 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 더 올라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다 능력이 됐을 때는 최고 지역을 선택해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능력은 되는데 이제는 은퇴하시고 큰 집, 아파트, 뭐 대형 평수, 정말 고가 지역 사시는 분들 능력이 조금 안 되면 이제 다른 경제활동 하시면서 내놓으시고요. 자기는 그냥 주택연금 받고 또 자식들한테 내려줄 수 있는, 그리고 월세라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집 하나 뭐 40, 50억짜리 갖고 붙잡고 늘어져 봐야 그거 죽고 나면 내 거 아니잖아요. 다 남의 거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좀 능력 범위 내에서 너무 큰 거 갖고 계시지 마시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있고 즐겁게 사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화폐 가치는 세월이 흐르면서 하락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년 내 월급은, 내 소득은 늘어나길 바라면서 화폐 가치 하락하길 기대하는 건 있을 수 없겠죠. 내 월급이 오를 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월급이 오르고 자녀 월급이 오른다면 화폐 가치는 늘 하락한다고 믿고 이 돈을 모으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모은 돈을 잘 종잣돈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내 신용도 돈이니까 활용을 해서 무언가를 좀 투자를 해서 건전한 투자를 해서 좀 돈을 좀 더 벌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좀 고지식한 분들이나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저 저축이면 뭐든 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축과 또 투자는 같이 병행돼야 될 몸이 존재지 한쪽만 치우치면 좋지 않다. 그래서 좀 이런 그 투자의 세계, 특히 내 집 마련 세계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업그레이드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자산의 업그레이드죠.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투자를 할 때 이 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지역에 마련하라. 영원히 사라질 지역은 없겠죠. 그런데 어떤 도시 가면 학교가 사라지고 그리고 교통편도 사라지고 그리고 집들이 빈집이 되어가고 결국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들이 족족 늘어나고 있죠. 왜 그렇죠?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줄어든 사람들은 인근 도심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면 행정도시로서의 기능, 학교 등이 사라지지 않는 지역에 마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어떤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새소리 좋아해. 아니면 나는 좀 너무 조용한데 신선한 공기 좋아해. 그래서 자기가 혼자 살면 되는데 꼭 굳이 자기 가족들 다 데려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고 나서 한 5, 6년 살았더니 나만 살고 있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그리고 팔 수도 없는 그런 데 가지 마시고 그 영원히 사라질지 않을지 하나 사놓고 정말 새소리 맑은 공기 좋으면 전세를 놓고 전세를 가서 살거나 해야 되는데 꼭 굳이 가가지고 땅을 사서 가족들 주말마다 꼭 오라고 해가지고 땅을 옮기고 도를 옮기고 해가지고 꼭 집을 지어요. 아주 예쁘게.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부인의 입장도 생각 안 하고 맨날 주말만 되면 친구 불러가지고 그냥 그러면 6개월 동안 주름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히 많은 인구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사라지지 않을 도시에 사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다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돈을 모아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신혼부부들 그리고 아이들 한둘 키우시는 분들 꼭 내 집 사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그 못질하겠다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시는 분들 야망 꺾어 버리시고요. 그냥 전세 끼고 갭 투자 하나 해놓고 본인은 그냥 집주인 뭐 좀 눈치 보는 데 가서 살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도 법적으로 허용한 데에서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시고 경제 활동하실 때 대출 활용하는 거지 언제 활용하겠어요. 그래서 내 대출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통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전세 사시는 분도 전세나 월세 사도 좋은 집주인, 항상 저는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우리 집주인이 좋은 집주인 만나가지고 싸게 오래 살았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꼭 집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주택자가 많아요. 하여간에 다른 건 몰라도 집주인은요 좋은 사람이다. 나쁜 집주인을 만나야 돼. 나쁜 집주인. 뭐 하나 몸만 박아도 막 까다롭고 뭐 수도꼭지 고쳐달라면 안 고쳐주고 와서 막 맨날 전세값 올려달라고 귀찮게 하는 나쁜 집주인들 있잖아요. 이분들 한마디 시체말로 에이 나도 내가 이렇게 집이 없어서 못 사? 하고 서로 부딪혀가지고 열받아서 옆집 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부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집주인은 좀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나쁘고 까칠한 집주인 만나서 이 집 없는 서러움 당하면서 내 집 마련하시는 거 이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비록 뭐 종부세 때문에 집값 폭락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민들이 사는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많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떨어진 날 기다리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래도 적당한 능력 드시면 내 집 마련하시는데 한번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